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경희 교수님의 영어책 읽듣기의 기적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원서 읽기에 대한 큰 맥을 짚기 어려워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 있는 책이에요. 원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고 오늘 영상 제작에 앞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에 만족을 하고 계실까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영어 공부를 시작해줘야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게 파닉스 부분인 것 같아요. 대개 영어 학원을 보내도 파닉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1년 반까지도 파닉스만 배우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부분부터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영어를 쪼개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닉스, 독해,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크게는 구문 독해까지 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잘게 쪼개어 놨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녹아있는 게 원서이며 원서 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서는 영어에 있어서 완전식품과도 같습니다. 원서만 제대로 읽고 공부해도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이미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파닉스를 다 뗐나요? 만약에 파닉스를 뗐다고 대답을 하셨다면 아이가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닉스의 개념이 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이 파닉스의 발음을 수백 개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몇 개의 규칙을 배운다고 해서 속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rough, tough 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dough 라는 이 예외적인 발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파닉스는 뗀다는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SR 테스트로 10점대 이상 나오는 친구도 심지어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저 또한도 파닉스를 뗐다. 나는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다. 감히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예외적인 소리나 발음들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세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닉스는 아기 때 하는 것, 어릴 때, 저학년 혹은 유치원 때 배우고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파닉스라는 게 결국엔 읽는 방법,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것인데 저는 사실 소리를 내어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 읽은 그 단어의 뜻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말을 하는 아이들이 파닉스를 통해서 이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소리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이 소리를 연결을 시킨다기보다는 정말 소리 그 자체만을 놓고 배우기 때문에 결국엔 거꾸로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를 내어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과연 얼마나 이게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단어의 뜻도 배우고 철자도 배우고 발음도 모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원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울 때 원서 읽기 혹은 그림책, 오디오를 같이 병행해서 읽고 듣고 말해보는 것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파닉스를 먼저 배워서 소리를 내는 것만이 급선무가 아닙니다.
우리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길 안내를 해주는 법,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배웠던 것들을 사용을 하시나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And if you see a bakery, it's on your left.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곤 하는데 외국인 앞에 서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기계적인 반복은 우리의 뇌를 깨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배우려면 반복은 필수예요. 하지만 이 반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느냐 혹은 뱉어내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무의미한 반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만 만나면 그게 기억이 안 날까요? 기계적으로 반복한 대화문은 죽어있는 언어라서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의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서 읽기로 영어를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나요? 네, 됩니다.